번째는 유학생 송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. 뭐 이제 질문 내용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손님들 많이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저도 최근에 상담하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. 이제 그 딸의 아들과 미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혼을 하셨어요. 좀 안 좋게 이혼을 하시고 생활하는데 그 따님이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셨던 어머니께서 매년 1억씩 딸의 교육비를 송금을 해주셨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딸이 셋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동이나 이제 요쪽, 그러니까 대치동이나 강남 쪽이 아닌데 살고 있어서 다른 딸들은 다 강남에 살고 있어서 이 집을 같이 옮겨주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. 근데 그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딸의 교육비 송금한 게 나왔고 딸이 이제 40대 중후반이거든요. 그럼 저는 여쭤봤죠. 따님이 직장생활 한 적이 없냐? 그랬더니 10년 넘게 직장생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보내준 교육비 송금한 건 징여죠. 징여죠. 네. 왜냐면 이분은 피부양자가 아닌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유학생 송금이라고 하는 교육비나 생활비는 가장 큰 골자는 내 피부양자냐 아니냐라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자녀들의 학비, 학원비, 먹을 거 사는 거 대주는 거는 얘들이 돈 벌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비를 대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일 뿐인 거지 성인인 자녀가 그리고 그 성인이 벌어놓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교육비를 보내는 건 다 징여가 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. 또 어떻게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실까요? 특히 이제 교육비 관련돼 가지고는 해외 송금 사례들이 많은데 해외 송금 건들은 다 외국한 지정은행에 따라서 지정을 받고 세금 납부의 의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계좌 내역들이 다 남기 때문에 언젠가 이 큰 금액들은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려면 전 그 얘기예요.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보내실 거면 보내시고 최대한 오래 사시라고 10년 이상 사시면 걸릴 확률이 많지는 않다. 근데 보통 이런 게 걸리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금 출처가 미심쩍어서 거래 내역을 본다거나 아니면 보내신 분이 유고하심으로 인해서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. 그 과정에서 송금한 내역들을 볼 수 있다.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손주들 유학비 이쁘다고 그렇습니다. 많이 보내죠. 이것도 문제가 되죠, 선생님? 문제가 되려면 되죠. 되죠. 네, 문제가 되려면 됩니다. 왜냐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제 꼭 부모들이 있으면 꼭 안 되는 거냐? 손주나 또는 다른 분들한테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죠. 왜냐면은 이제 자녀들이 다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뒷바라지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손주한테 보내는 교육비는 교육비로 쓰고 용돈으로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용돈에 대한 부분도 징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나 손주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결국은 손주니까 피부양자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습니다.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저도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.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희한하게 이혼하신 분들만 걸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와 그 며느리 손주들의 미국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. 한 7년째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제 상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며느리가 갖고 있는 한국에 몇십억짜리 부동산을 파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러면 사실은 그 며느리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. 그래서 과거에 한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부터라도 일단 안 하셔서 좀 그런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게 실제로는 과거에 이런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유학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자금을 줬을 때 그 자금을 보내주는 절차와 이런 게 까다로웠죠. 대신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잘 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.
그래서 예전에는 잘 보내는데 왜 자꾸 와서 문제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자산가분들이 있거든요. 그거는 꼭 걸려서 또는 확인이 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조금 더 촘촘해지고 이런 계약 건들, 이런 송금 건들이 문제가 될 소지나 조사의 사례가 많아지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전과 다르다고 화내지 마시고요. 예, 좀 더 세무 생정이 촘촘해지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.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원칙은 좀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혼 축의금이나 유학생 송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원칙은 이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